국가 부채가 이렇게 400조, 무려 400조가 올라갔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올라간 전체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경제나 우리 GDP 규모에 비해서 위협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부 강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가슴을 여미고 미안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컷풀여주는, 총리가 잘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돈도 좀 딱 털어서 나오면 재난지원이 그렇게 나눠주는 걸로 하시겠어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로 된 분한테 대한 또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2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 살포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죠?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주면은 후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입니다. 제가 농해수에 있다가 최경위로 가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저 내용 다 아시겠지만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14.2%가 올라가서 400조, 600조에서 무려 400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올라간 전체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5번째 계속 코로나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해서 좀 다소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과연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총리한테도 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잠이 안 오겠다고. 네? 이렇게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어쨌든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라는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급작스러운 어떤 경제 위축도 막아야 되겠고 국민 어떤 보건도 저희들이 또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반 정부 부분에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로서는 우리 경제나 우리 규모 또 GDP 규모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위협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게 가파른 상승 또 급격하게 불어난 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부 강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가슴을 여미고 미안한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긴축을 해서 제대로 쓸 때 쓸 것이냐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빚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컷풀여주는, 이게 국가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너무 소홀한 게 보여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지금 시한폭탄이 또 가계 빚인데요.
이게 뭐 2017년 1387조에서 1805조로 거의 418조가 올라갔어요. 가계부채가. 이 가계부채를 이렇게 얘기해봐야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5천만으로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770만 원. 4인 가구로 하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예? 이게 이제 1387조가. 이게 얼마나 불어나 버렸냐. 이게 개인적으로 2,770만 원에서 3,600만 원 올라가고요. 이걸 4인 가족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이 1억 4,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평균 우리나라의 4인 가구가 지금 이 가계부채가 평균 1억 4,400만 원 올라갔거든요. 무려 3,3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게 올라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는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청년 전세대출, 이게 52.8조가 지금 5년 동안에 3배로 불어났어요. 148조. 이 청년이 B2 영끌이라고 그래서 영끌 B2가 거기에 포함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강요분들이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영농조합을 해봤거든요. 이게 빚이 막 늘어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만약 우리 그 개별 그 기업군에서 신용불량 되면 경제에 사형 선고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애써서 번 돈 세금 내면 세금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빚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가장 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그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이제 빚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그냥 치열하게 강요들이 벌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놀랍게도 또 제가 그때 총리님 전번 5차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이제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좋아진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해서 4단계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로 늘어나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돈 나눠주는 일이 돼. 한 40만 원, 50만 원 나눠주면 15조를 또 나눠준다고. 50만 원, 25조죠. 돈 나눠준다는데 또 거기에서는 88%가 뭐 경기도는 100%를 그냥 돈 나눠주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한 가구가 1억 4,4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는데 돈 25만 원, 돈 50만 원 준들. 그 문제가 과연 자기 생활에 무슨 얼마나 기여가 되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다 총리가 잘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서 돈 나오면 재난지원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마지막에서 어떻게든 기축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200~300만 되는 사람들 해줘야 된다는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에? 그런데 이 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돈 좀 딱 털어서 나오면 재난지원 그렇게 나눠주는 걸로 하시겠어요? 예, 제 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또 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로 된 분한테 대한 또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 여기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답변을 가름해 주십시오. 예. 부총리님, 정말요, 지금 200~300만 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제 영농조합을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 신용불량 되면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 전체까지도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 대책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해주셔야 됐는데, 그 방향이 초점 맞추기가 좀 틀어져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나오신 거를 더 정부에서라도
정부는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한 건데 정치인은 표를 얻자고 하니까 조금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견제하고 해서 정말로 재정을 잘 해나가기를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거는 4년, 5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재난지원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10월 31일 날 인터뷰에서 1인당 한 100만 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한 뭐 48만에서 58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다. 그래서 최하 추가로 한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지급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급할 재원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면은 경제부총리께 제가 여쭐게요. 지급을 한다면은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뭐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려고 한다면은 원래의 세수, 추가 세수가 뭐 10조로 했다가 17조로 했다가 어제는 또 40조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은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돼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314조 추경을 했는데 다시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맞죠? 예, 뭐 규모상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 원래 추가 세수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 맞죠? 원래의 세수를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 세입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뭐 결산 절차를 거쳐야만 절대로 안 돼요. 네. 예.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돈이 있어갖고 있고 또 그런 절차를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부총리 답변에서 원래 추경을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또 원래 추가 세수라고 이야기하는 뭐 10조, 17조, 40조 뭐 좋습니다. 절대로 내년 세입에 잡아서 세출 예산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재정법 제 59조와 90조 2에서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세입에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 90조 2에서 세계잉여금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을 때에 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남으면은 추경 재원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결산 보고가 4월 초가 되는데 물론 이제 법에는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재원이 남으면은 내년 4월 10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3월 9일 이전에 지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 9일 4월 10일 이전에까지 정확하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보통 4월 초 4월 11일을 합시다. 그 전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절차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보니까 지금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전 국민을 위로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금인지 아니면은 진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은 네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당 의원님들 또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매표 행위로서 국민들한테 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추경, 지금 11월 오늘이 8일입니다. 추경안 제출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나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의원님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2차 추경하면서 31조 5천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가지고 지출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반기 지금 생각을 때문에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조금이라는 게 얼마예요? 조금 몇 천만 원, 몇 그거는- 천억입니까? 아니면 얼마예요? 예, 아무래도 조 단위가 되겠죠. 그 조단이 얼마 정도? 지금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까? 10조 됩니까? 그보단 조금 근데 넘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면은 30만 원이면은 우리 국민 전체 5,166만 명, 5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으로 하면은 15조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되면 25조 원이 돼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조 원이 되면은 전부 다 물론 추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국가재정법 제90조 2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20.79%,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19.24%, 합쳐서 40.03%를 지방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의 30%는 30%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30%에 대해서는 국채를 상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0조라고 하면은 3조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부 여당이 올해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조에서 25조인데 3조밖에 안 남으니까 12조에서 22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성격 세 가지 중에서 1, 2, 3은 아닐 거고 결국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 살포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답변 못 하시겠죠? 예,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주면은 후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표를 살려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